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3일 국내 배구, 농구 분석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참 정관장이 어제 2세트에 8점 차로 이기고 있다가 후반부에 뭐 8점 다 잡혀버리고 져서 3대0으로 셧아웃 당했습니다. 그 세트만 잡았어도 주력이 들어왔는데 어제 막 항공 마인양, 항공 언더, 그리고 축구 한국 승까지 좋았는데 한 골씩 나가게 됐습니다. 지금 분위기 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렇다고 배당 내려쳐가지고 2점대 갈 생각은 없고 계속해서 뭐 2경기를 가더라도 3배 이상 나올 수 있도록 배당 조합하고 있으니까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농구가 2경기, 배구가 2경기씩 있죠. 자, 먼저 안양 정관장이랑 원주 DB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레이팅상으로는 정관장이 앞서고, 그리고 상성상으로 보면은 DB가 좀 더 앞섭니다. 많이 앞서요, DB가. 정관장이야 시종일관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감독의 힘이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정관장 그렇게 뭐 스타 플레이어가 없는데 연패에 빠지지 않고 웬만하면 연승을 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직전 경기도 이제 또 패를 고 다시 또 승리를 함으로써 자칫하면 긴 연패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원주 DB는 그에 반해서 직전 경기 살짝 조금 판정이 조금 불리했던 판정이 좀 있었죠. KT전에서 마지막 0.1초 남기고 자유투 허용해서 1점 차로 졌습니다. 올 시즌은 원주 DB가 판정 관련해가지고 조금 많이 손해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알바노랑 앨런슨 중심으로, 최근엔 강상이 좀 괜찮고요, 중심으로 득점은 꾸준하게 내고 있는 팀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 이 경기 1차전에서 원주 DB가 정관장 상대로 이겼습니다. 올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인데 1차전 때 얘들 슛율이 36.8%였습니다. 원래 정관장이 DB가 슛효율이 되게 좋은 팀이에요. 보통 40% 넘고 50% 넘어가면 무조건 승리를 챙기는데 38.6%로 1차전을 이겼어요. 36.8%로 3점슛 거의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DB가 40% 이상 넘겨준다면 정관장 수비가 예전만큼 그렇게 정관 수비가 빡빡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0% 이상 얘들이 야투를 찍어준다면 원주 DB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DB가 직전 경기 판정 시비에 대한 조금 보상 판정 성격도 있을 것 같고요. DB 프렌 쪽으로 정관장 정배 배당 갈 바야 원주 DB 역배가 훨씬 좋아 보여요. 레이팅상도 그렇고 상대 상성상도 그렇고. 그래서 DB 프렌의 언더오버는 150점 제 계산상으로 나오는데 기준점이 150.5죠. 이번 경기 뭐 양팀 붙었을 때 직전 1차전에서 야투 효율이 너무 떨어져 있었습니다. 둘 다. 이번에도 살짝 그렇다 치면은 이번에도 150점은 조금 많지 않나, 언더 쪽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양 소노와 가스공사 둘 다 뭐 슛효율 되게 안 좋아요. 9등이랑 10등 경기고, 지금 가스공사가 간만에 연승을 탔습니다. 가스공사가 2연승 중이고, 소노는 9등, 가스공사는 10등, 한 게임 차입니다. 한 게임 차. 소노는 직전 경기에서 KT를 잡았고, 가스는 KT 소닉붐이랑 서울 삼성을 잡았습니다. 레이팅상으로는 비슷하고 상대 상성상으로는 소노가 확실히 앞섭니다. 그런데 얘들 선수를 몇몇 살펴보면 3점슛 비율이, 3점슛 성공률이 30% 넘는 게 거의 없어요. 양팀 다. 둘 다 이제 비비기 전법 들어가서 골 밑에서 쇼부를 보려고 하는데 강력하게 압박 들어가고요. 다만 외곽이 너무 안 터진다. 그리고 이 양팀의 공통점은 특정 선수 2-3명한테 공격권들이 다 쏠립니다.
나머지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선수들은 한 들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 선수 2명, 3명을 다 쏠리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막혔을 경우에 조금 저득점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 경기는 소노가 정배고 가스공사 역배고, 직전 경기에 가스공사 그 젠킨스가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거의 40분을 다 뛰면서 30점 이상 득점을 했고 3점 한 개도 못 넣고 2점으로만 그 점수를 냈습니다. 이번 경기 고양 소노의 골밑 플레이가 각오갈만 하죠. 나이트의 골밑 장악력이 훨씬 좋습니다. 젠킨스보다. 이 경기는 승패로 간다면 고양 소노의 나이트를 믿고 고양 소노 승을 가는 게 맞고, 언오버는 둘 다 공격 2점 슛 골밑 지향적인데 서로 뭐 소노는 나이트 혼자 있고, 어쨌든 가스공사는 젠킨스랑 라거나랑 2명이서 번갈아서 잘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가스공사 좀 더 좋고, 근데 실력적으로 골밑의 파워는 소노가 더 좋습니다. 서로 상대한다고 보고 3점이 안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건 맞지 않나. 서로 골밑 싸움 치열하게 하지 싶습니다. 골밑 싸움하고 페이스 자체도 느린 팀들이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제 계산상으로 근데 151점 나와요. 150에서 151점. 근데 얘들 기준점이 151.5입니다. 계산상으로 딱 정확한데, 이 경기는 뭐 고양 소노는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아, 정관장요? 정관장도 언더 쪽으로 봅니다. 언더. 정관장도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소노도 양 언더 봅니다. 오늘 농구는 아마 양 언더 둘이 붙으면 야투율이 좀 떨어져요. 정관장이랑 원주 DB는. 그리고 소노랑 가스공사는 둘 다 그냥 기본적으로 3점을 너무 못 넣습니다. 그래서 3점이 터지지 않으면 오버가 뜨기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음 배구 OK저축은행이랑 현대캐피탈. 자, 오케이. 일단 얘 계속 원정만 돌다가 직전 경기에 처음으로 역사적인 부산 첫 경기를 했습니다. 홈에서 아쉽게 졌죠. 3대1로 졌는데 경기 내용은 비등비등했어요. 웬만큼 비비는 모습 보여줬고, 뭐 전력상으로는 딱 이름 들었을 때 현대캐피탈이 압도적으로 앞섭니다. 서브 비교해보면 느낌상으로 현대캐피탈이 많이 앞섰는데 막상 들여다보면은 서브는 현대캐피탈이 살짝 앞서요. 순위는 5위, 2위인데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리시브는 OK가 6위, 현캐가 7위인데 한 단계 차이지만 조금 차이가 나요. OK가 살짝 좀 좋고, 세트는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은 수치고. 그러니까 세트, 그러니까 현캐 세터가 OK 세터보다 살짝 좋다고 느끼면 되겠죠. 하지만 현캐 세터는 지금 바뀌었어요. 황승빈이 몇 달 못 나오죠. 이준혁에 나오는데 살짝 불안한 감이 있고, 블락은 아무래도 최민호가 지키고 있는 현대캐피탈한테 조금 더 좋은 모습, 그리고 디그는 OK가 끈끈한 모습, 어떻게 쓰는 비비입니다. 저 팀은 디그로 끈질기게. 아포짓은 확실히 디미트로프는 클러치 상에 좀 불안하고, 레오는 확실히 노련하죠. 공 달랠 줄도 알고 쳐낼 줄도 알고 찍을 땐 찍고, 그죠? 그래서 아포짓은 현대캐피탈이 좀 더 앞선다. 그리고 제 2옵션, 3옵션도 뭐 허수봉이 있는 형캐가 살짝 앞서긴 하지만, 최근에 누구였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정광인이랑 차지한 걔들도 컨디션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포짓 살짝 차이 난다고 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다 라고 봤을 때, 이번 경기 형캐가 이 정도로 전배를 받을 게 맞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형캐가 작년만은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전 세터가 부상 중이고, 그리고 OK는 지금 이제 두 번째 홈 경기란 말이에요. 어쨌든 첫 승을 홈에서 하고 싶은 동기부여 측면에서 OK가 더 앞선다고 보고, 이 경기는 제 생각에 OK가 비빌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OK 프렌의 언더오버는 기준점이 185.5인데 프렌이라면
오케이가 그렇다고 뭐 3대0 이렇게 이길 같지는 않아요. 그죠? 최소 3대1 4세트까지는 간다고 보면 185.5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남자 배구는 뭐 5.5라면 듀스를 안 간다고 해도 오버가 뜰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5세트 갈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고, 그렇다면 이 경기는 오버 쪽으로 185.5지만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프렌의 오버 쪽으로 추천드리고, 페퍼저축은행과 흥국생명 요거 뭐 서브 비슷해요. 흥국생명이 살짝 둘 다 서브에 큰 욕심은 없는데 흥국이 살짝 앞선다 보시면 되고, 리시브도 흥국이 한 칸 1등 앞서고, 세트는 다만 역전이 됩니다. 페퍼저축은행 세터가 은근히 잘합니다. 박사랑이랑 박수빈 있는 애들이. 흥국생명은 살짝 불안하죠, 세터가. 그래서 그 김연경 배구단에서 한 명 데리고 왔죠. 그 정도로 조금 불안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경기는 세트까지 올라오는 과정은 오히려 페퍼가 좀 더 매끄러울 거다. 왜? 둘 다 서브가 안 좋기 때문에 리시브 이런 게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별로 없고, 둘 다 흔들리면 뭐 정도는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세터가 페퍼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페퍼가 공격 다양성이 있어요. 페퍼는 일단 뭐 시바무라 센터에 있고요. 박정아, 이한비 양측에 잘 치고 있고, 그리고 새로 합류한 조이가 제가 봤을 때 모마급 이상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모마만큼의 탄력이 있습니다. 다만 뭐 스태미나는 모마가 확실히 좋아 보이긴 한데, 뭐 한국 배구에 적응하면 적응할수록 조이가 최소 모마까지는 찍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공격 다양한 측면에서 페퍼가 좀 더 유리하고, 블락도 시바무라가 버티는 페퍼가 유리하지만 최근에 이제 그 피치도 합류하고 이다현 원래 잘했었고 하기 때문에 뭐 센터 쪽은 큰 차이는 안 난다고 봐요. 큰 차이는 안 난다고 보고 있고, 디그는 흥국생명 쪽이 살짝 앞선다. 하지만 페퍼저축은행 리베로 한다에는 전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아포짓도 뭐 페퍼 조이가 훨씬 더 잠재력도 크고 탄력도 좋지만 키는 확실히 뭐 라셈이 더 좋죠. 흥국생명에. 이 경기 막 뜯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페퍼저축은행이 좀 더 유리한 경기라고 보긴 하는데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흥국생명의 블로킹 라인이 좀 높습니다. 피치도 복귀했고 이다현도 크고 라셈도 레베카 라셈도 크고 하기 때문에 블로킹 라인 오히려 흥국이 좀 더 낫지 않나. 피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복귀하면서 이동도 많이 할 거고 하기 때문에 비쌀 것 같아요. 비쌀 것 같은데, 어제 제가 느낌이랑 좀 비슷합니다. 어제 여자 배우가 그 인삼이랑 그 도로공사였죠. 그때 저는 인삼이 비빌 거라고 보고 오버를 갔었는데, 이 경기도 왠지 흥국이 비빌 것 같은 오버 느낌이 확 뜨긴 하는데, 기준점이 어제보다 좀 높아요. 어제는 179.5였는데 오늘 182.5죠. 그래서 오버 배당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버로 많이 몰린다는 건데, 이 경기 왠지 한쪽으로 조금 쏠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지표와 상관없이 요거 언더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아 보여요. 언더 가능성이. 왜냐하면 이거 페퍼가 배당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페퍼 많이 보고 페퍼 마헨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언더 배당 마헨 페퍼 많이 보면서 접전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언더 배당이 올라가고 그 오버 배당이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 경기 제 생각에는 흥국이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예요. 어쩌면 역 언더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역 언더. 흥국이 3대0으로 이길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경기는 페퍼가 물론 유리하지만 라셈의 최근 컨디션 시즌 경기 되게 괜찮았습니다. 욕심 안 부리고 힘 빼고 툭툭 치는데 빈 곳에 정확하게 다 들어갔어요.
또 상대가 페퍼라면 블로킹 라인이 낮단 말이에요. 그죠? 고만고만해요. 키들이 전부 다. 그래서 라셈이 키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직전 경기보다 공격하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직전에 레베카 라셈이 34득점 올렸습니다. 성공률이 44.74. 본인 평균보다 더 높았어요. 본인 평균이 39%죠. 본인 평균 5%가 더 높았는데 이번 경기는 상대 브로킹 라인이 더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 오버는 배당 대비는 메리트가 없고 간다면 언더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는 참 페퍼가 1 같긴 한데 배당 메리트가 너무 없고 간다면 뭐 흥국 프렌의 언더 쪽으로 어쩌면 흥국이 역배 띄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배구 소액으로 오케이 역배 흥국 역배 가도 배당이 좀 되기 때문에 그죠? 흥국 역배 오케이 역배 가면 배당이 흥국 역배 오케이 역배 가면 106.2배입니다. 오케이 배당이 또 올랐네요. 오케이 배당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알아서 배구는 최근에 너무 어지러워요. 배구는 어지럽기 때문에 지금 페퍼 승이랑 현대캐피탈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고 페퍼 오버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데 요즘 배구 페이스 보면 한 경기 정도는 항상 이상한 결과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경기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형캐가 지금 이렇게까지 배당이 빠질 이유가 있나?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형제가 저 정도까지 배당이 빠진 그렇게까지 좋은 지금 지표가 아닌데 조금 애매해요. 자, 이상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고 질문 있으신 분